네, 지난주 또 화제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치맥 회동인데요. 삼성역 앞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치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이 둘이 나의 치맥 버디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치킨을 먹으러 온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온 건가요? 네, 일단 이번 만남의 핵심은 일단 단순히 치킨만 먹으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AI 동맹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젠슨한 CEO는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국의 아시아 AI 허브를 좀 세우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 정의선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과 함께 이제 AI 반도체부터 모빌리티와 이 로보틱스 생태계 협력 방안을 함께 좀 논의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PU를 공급하고 삼성전자는 HBM4와 이제 GDDR7 등의 이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이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 AI를 접목시켜서 AI 산업 전반의 협력 구조를 이제 구체화하는 자리였던 거죠. 결국 이 치맥 러브샷은 이 단순한 우정 표시가 아니라 이 한국이 AI 시대의 중심 축으로 좀 올라서기 위한 삼성, 현대, 이 엔비디아의 글로벌 기술 동맹 선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치맥 러브샷을 한 이후에 또 젠슨 황 CEO가 한국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소식이었죠? 네, 그 엔비디아가 2030년도까지 한국 정부와 삼성, 현대자동차, SK,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고성능 그래픽 장치, GPU라고 하죠. 총 26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최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고요.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품귀 현상을 빚는 엔비디아 GPU를 조기 확보해서 AI 기술 적용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초대형 AI 팩토리를 통한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등 전 영역에 걸친 주권형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자, 시장에서는 이를 엔비디아의 한국 AI 로봇 생태계 참여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을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한 데는 반도체, 제조, 통신, 게임 AI 스타트업 등 탄탄한 밸류체인과 AI 인프라를 실제 산업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뜨거운 호재 이슈가 노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엔비디아 최첨단 칩을 타국에 주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자,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긴 하겠다만 동맹국까지 공급 차질 우려가 동시에 수반되면서 시장에서는 노이즈로 작용될 이슈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한미 협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결국은 젠슨왕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단순 반도체 공급을 넘어서 한국과 함께 AI 로보틱스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지는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건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과 로봇 기술 경쟁력 심화에 직접적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이번 만남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K-테크 동맹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AI 로보틱스 동맹 이 흐름이 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 AI와 이제 로봇 기술이 하나로 결합되는 이 AI 로보틱스 동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비디아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와 이 센서 기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투자를 통해서 이제 로봇 제어와 이 하드웨어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실제 로봇과 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현하면서 이 세 축이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이 각자의 기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생각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이제 합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현대차 그룹과 이 엔비디아는 기존 파트너십 기반의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이 인프라 도입을 넘어서 이 피지컬 AI 기술 공동 혁신이라는 이 새로운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좀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회동은 단순한 협력 그 이상 이제 AI와 로봇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 AI 로보틱스 동맹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회동 이후에 로봇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반짝 상승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성장의 출발점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발언 이후에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죠. 네. 젠슨 황이 AI 로봇의 결합이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얘기를 했고 로봇 시대의 개막을 직접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 특히 피지컬 AI, 이걸 쉽게 말하면 AI가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은 로봇 구동기, 모션 제어 AI 연동 기술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며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젠슨항은 최근 CES에서도 AI가 사람의 시연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제조,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팩토리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AI 반도체, 데이터 생태계까지 연결되는 그 구조로 가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번 주가 상승이 단기 이벤트인지 성장의 초입인지는 AI 로봇 그 기술 고도화 속도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젠슨항의 메시지는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몸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로봇 자동화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정부 정책 지원 예고와 또 규제 완화 소식까지 있으면서 로봇주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과 이 규제 완화 기대감은 이 로봇 산업 전반에 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오는 12월에 출범하는 이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이 AI와 로봇 산업에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좀 예고를 했죠.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이 국가 차원에서 AI 로보틱스 이제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봐야 합니다. 또한 이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사용을 막았던 안전 기준과 그리고 인증 관련 규제들도 좀 완화가 될 예정이에요. 즉 이제는 로봇이 연구실 단계를 넘어서 이 공장이나 물류, 서비스 등의 실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이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이 기술 상용화를 좀 앞당기고 AI와 로봇을 결합한 신산업이 빠르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정책적 기반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로봇주 전반의 이 중장기적인 성장 촉매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산업이 이제는 단순히 제조나 물류를 넘어서서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AI 로보틱스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25년 로보틱스 산업은 AI의 융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단순 반복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지능형 기계로 진화를 하고 있죠. 특히 AI와 5G 기술의 결합이 핵심인데요. AI가 로봇의 두뇌가 되어 환경을 인식을 하고 5G는 실시간 통신을 통해 산업 현장에 완전한 자율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 중에 있고 외식, 의료 물류 등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로봇 활용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고요. AI 반도체와 엣지 컴퓨팅 기술의 로봇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산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글로벌 그 기준으로도 로봇 기술 시장이 지난해 945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30조 원 규모인데요. 네. 연평균 46%씩 성장을 하고 2034년도에는 3,759억 달러, 약 520조 원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밀도와 R&D 역량을 바탕으로 AI 융합 로봇 분야의 핵심 리더로 자리를 잡을 전망입니다. 네, 그동안 로봇 산업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또 돈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로봇의 실적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로봇 산업은 좀 본격적인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기술력은 충분히 좀 앞서 있지만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수요가 확산되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별로 이제 실적 격차가 뚜렷하게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 기업의 특징은 대부분이 기술 기반의 이 장비 산업이라 이 초기에는 이 R&D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에요. 결국 이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얘기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 이 고객사 확보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양산 가능한 제품 라인업을 좀 보유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뭐 LG, 뭐 삼성 같은 이 대형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 서비스 로봇, 뭐 물류 로봇 등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이제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 매출 성장 속도가 훨씬 좀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는 기술이 있느냐보다는 이제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좀 시장에 팔 수 있느냐가 이 로봇 기업의 실적을 이제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좀 될 겁니다. 네, 자 실제 실적과 연결되지 않으면 로봇주 단순 테마로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질문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자, 로봇주는 분명 미래 성장 산업이지만 투자할 때는 세 가지를 꼭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실적과 성장 스토리의 연계성인데요. 자, 로봇주는 테마주 성격이 강해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연출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정부나 기업 투자가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도 쓰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밸류에이션과 이제 부담과 이제 변동성인데 자, 지금 로봇주는 장기 성장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단기 조정 위험이 큽니다. 고평가된 종목에 단기적으로 진입하기보단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접근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외부 환경과 경기의 이제 민감도인데요. 자, 글로벌 금리, 경기 흐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로봇 산업의 투자 속도나 수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로봇 기업들은 경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수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최근 로봇이 뭐 미중 기술 경쟁의 이 핵심 전장으로 좀 부상을 받고 있죠. 네. AI 반도체와 함께 로봇이 다음 세대 제조 패권을 좀 좌우할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로봇 기술력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좀 중상위권 수준입니다. 물론 이 고성능 센서 등의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좀 일본과 뭐 유럽 의존도가 좀 높지만 AI 제어나 뭐 소프트웨어 통합, 뭐 로봇 운용 기술은 빠르게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이나 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좀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강점은 AI 기술을 이제 로봇에 접목하는 속도와 이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 AI 반도체랑 그리고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 등의 이 로봇 운영의 이 기반이 되는 기술은 이제 국내에서 이미 강점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연결이 되면 이제 기능형 로봇 생태계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국내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기술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적용 속도를 높이는 거죠. AI와 제어 기술을 결합해서 이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로봇을 만들고 이를 실제 산업과 서비스 현장에 빠르게 좀 투입해서 상용화로 이어가는 것. 그게 앞으로 이제 한국 로봇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결정짓게 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선정한 로봇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탑3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공개하는 로봇주 탑3는요. 이제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자, 탑3 종목은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자, 이렌시스는 감속기 전문 제조 기업으로 로봇이 사람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자, 감속기는 모터의 속도를 줄이고 회전력을 높여서 로봇의 관절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렌시스는 이 감속기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특히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메인 감속기 공급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삼성이 협동 로봇, 모바일 로봇, 스마트 팩토리용 로봇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이렌시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AI 홈로봇 볼리의 생산을 베트남 공장에서 본격화시켰습니다. 자, 볼리는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 자율주행하는 집사 로봇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음성으로 명령을 인식하고 빔을 통해 영상이나 정보를 보여주면서 사용자의 일상 편의, 반려동물, 고령자 케어까지 지원하는 AI 기반 생활형 로봇인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성은 CES에서 이 제품을 공개한 뒤에 계속해서 기능을 고도화를 했고 이재용 회장도 직접 시연을 보고 웨어러블 제품과 연동해서 독거노인 그 돌봄 기능을 넣자라고도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렌시스는 삼성의 로봇 생태계 안에서 핵심 구동 기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삼성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수록 국산 감속기 시장의 대표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탑3는 이렌시스였는데요. 과연 2위는 또 어디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탑2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고영은 로봇 외에 반도체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동사는 정밀 검사 및 측정 자동화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글로벌 거점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제품으로는 3D 측정 기밥, 납도포 검사 장비, 자동 광학 검사 장비,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검사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자, 해당 장비들은 전자부품, 자동차, 반도체, 제조사 등에 폭넓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면서 로봇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뇌수술용 의료로봇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미국 FDA 승인까지 획득을 하면서 글로벌 의료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고영은 정밀 측정 기술력과 로봇 융합 역량을 모두 보유한 하이테크 장비 기업으로 향후 반도체, 의료로봇 등이 동시 성장 테마에서 중장기적인 밸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탑2는 고영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마스터픽의 종목명은 물론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작성한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주시죠.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해내는 탑1 종목 힌트 공개를 하자면요. 자, 해당 기업은 협동 로봇 제조 및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산업 현장과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6개의 신규 모델을 추가 출시하면서 국내 최대 수준 라인업을 확보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글로벌 탑4 협동 로봇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R&D 투자 강화와 신제품 개발 그리고 해외 판매망 확충을 통해서 AI와 로봇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 중에 있기도 하고요. 네, 자, 특히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지금 말씀드릴 이 기업은 AI 중심의 기술 혁신을 본격화시키고 있는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네. 자, 2025년을 기점으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구조에서 벗어나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자, 동사 핵심은 협동 로봇의 인공지능을 접목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를 통해 로봇의 작업 경로를 자동화를 최적화하고 인간과의 협업 효율을 높여서 유지 보수까지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진출의 행보입니다. 자, 최근 미국의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를 시켰고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동사의 모회사는 최근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피지컬 AI 기반 로봇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발전기기, 산업용 로봇 등이 여러 분야의 AI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미 해당 기업은 글로벌 상위권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겠습니다. AI의 전환, 글로벌 확장, 엔비디아 협력이라는 이 세 가지 성장춤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매우 견고한 상황이라 차세대 로봇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